안녕하세요. 부동산 온에어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약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절세 매물 감소세도 뚜렷한 모습으로 앞으로 집값 상승폭이 다시 가팔라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세 과세 기준일 전후로 절세 목적의 매물이 일부 회수되고 또 양도세 중과 영향으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다양한 정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기다리고 있는 내용 한번 볼게요. 시장의 핵심 이슈 한번 짚어드릴 거고요. 저희 오늘 강남 얘기 나누는 금요일이잖아요. 서초구 서초동에서 다세대 주택, 강남구 역삼동에서 오피스텔까지 일부 강남 얘기로 가득 채워보도록 할 겁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한데요. 무료 전화입니다.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온에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온에어 저희 오늘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눕니다.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 박영신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세금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종부세라든가 뭐 재산세, 보유세, 뭐 기본적인 뭐 세금들, 뭐 지방세부터 국세까지 조금 정부 여당 쪽에서 손을 볼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재산세만 이제 구간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리는 걸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재산세는 실제적으로 이제 지방세죠.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어떤 추징하는 세금이고요. 종부세라든가 뭐 각종 양도세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국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가에서 추징하는 세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 또 어떤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반대도 이제 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아마 이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꼭 나올 예정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기에도 대선 공약으로 현재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인하로, 완화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 여당에서 그걸 미리 터뜨리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현재 작년부터 또 올해 6월 다음 달 6월부터 시작되는 어떤 종부세 관련된 특히 이제 세금 관련된 내용들 바뀌는 부분들이 이제 올해 하반기까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양도세 중과세율이라든가 또 종부세 뭐 이것들 6월 1일부터 기준점이 잡히는 시점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양도소득세 중과 범위를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1세대 2주택자 같은 경우는 현재 5월 31일 이번 달 말까지는 기본세율 플러스 10%포인트. 이건 이제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는 물건들이죠. 대부분 다 이제 전체적인 대한민국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규제가 들어간 지역들 대부분 다 기본세율에 6에서 45% 구간에서 플러스 10%포인트. 그 다음에 1세대 3주택 같은 경우는 20%포인트로 현재 5월 말까지는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 얘기는 작년에 실제적으로 이제 내용을 5월 말까지로 유예를 했던 내용도 5월 말까지 현재 기본적인 그 시장에 매물들이 좀 나오기를 바랬던 어떤 그런 정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잔금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미 다 끝난 얘기고요. 계약 기준이라 한다면 아직까지 시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기준점을 봤을 때는 잔금 기준으로 잡힌다면 실제적으로 매물을 나올 만큼은 다 나왔다는 얘기고요. 이것 때문에 또 가격이 또 부동산 가격이 또 떨어질 거다라고 계산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음 달부터 시점은 다음 달부터 매도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는 물건들이겠죠. 기본세율 플러스 20%포인트, 10%가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현재 기본세율 플러스 30%포인트. 그래서 10%씩 더 업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수에 포함되는 부분도 이제 5월 31일까지는 조합원 입주권까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까지만 계산을 했지만 6월 1일부터는 분양권까지 포함을 시킨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실상 현재 2021년도 올해 1월 1일부터 신규 취득한 분양권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이미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올해부터 취득을 했던 분양권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는 물건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주택세에 포함되는 부분도 실제적으로는 이미 중과되고 있다. 또 그만큼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뭐 6월 1일 기준 잡았던 것도 전체적으로 주택세에 포함되냐 안 되냐를 따졌을 때 조합원 입주권과 구분짓기 위해서 그랬던 부분이고 실제적으로는 분양권도 1월 1일부터는 이미 주택세에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을 또 얼마만큼 가졌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죠. 그래서 보유기간은 1년 미만이냐, 2년 미만, 2년 이상이냐 봤을 때 주택 외 부동산 같은 경우 50%, 주택과 입주권 40%지만 또 분양권 같은 경우는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무조건 50%였습니다. 그리고 2년 미만 같은 경우는 현재 주택 외 부동산 40%, 그리고 현재 현행 실제 기본세율, 주택 입주권 기본세율 들어가고요. 2년 이상 같은 경우는 기본세율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5월 31일까지 기준이고요. 바뀌는 부분은 주택과 입주권 같은 경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무조건 70%입니다. 그래서 양도세율이 70%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권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과 입주권 같은 경우 60%, 그리고 또 분양권도 똑같이 60%고 2년 이상이 된 주택과 입주권 같은 경우는 기본세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세율 말씀드린 대로 6에서 45% 구간이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물건들을 이제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그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을 언제 취득을 했고 분양권인지 입주권인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좀 구분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1월부터 바로 적용된 양도세 관련 내용 보시게 되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이 이미 추가가 됐어요. 1월 1일부터.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 분양권도 주택세에 포함시킨다. 또 법인주택 같은 경우도 법인 보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과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 과세되는 세율도 인상을 했고 뭐 기본 어떤 그 중과 배제되는 부분이라든가 어떤 그 기본적인 특례를 받았던 부분도 그만큼 이제 소멸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 5월 31일부터 기준을 잡았을 때 6월 달이냐 5월 달이냐 딱 나눠서 진행되겠죠. 말씀드린 대로 이번 달까지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이 40%, 1년 이상 2년 미만 기본세율, 그 외 부동산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 40%. 거기다 실제 조정대상 지역 안에 분양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보유기간을 불문하고 무조건 50%였죠. 이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는 거의 30%가 1년 미만 같은 경우는 30%가 오른 거고요. 1년 이상 2년 미만 같은 경우는 60%. 실제로 단일 세율이 돼버렸습니다. 6%에서 45% 구간이 없어져 버리고 60% 단일 세율이 돼버렸고요. 그 외 부동산 같은 경우는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이건 똑같습니다. 이건 똑같이 가고 5월, 6월 상관이 없이 똑같이 가고요. 거기에 분양권 같은 건 말씀드렸는데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어떤 조건으로? 지역을 불문한다. 지역을 불문합니다. 지역을 묻지 않고 어떤 지역에 들어가 있든 간에 분양권 같은 거는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보유 기간에 따라서 중과하는 세율이 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10억 원 초과되는 부분이 45% 구간이 이제 신설이 됐죠. 그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6에서 42% 구간이 현재 기본 세율인데요. 이 세율에 10억 원 초과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5억에서 3억 원 구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재 좀 세밀화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1,200만 원 이하부터 현재 최대 10억 원까지. 그러니까 차익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차익이 내가 샀던 가격과 팔았던 가격의 차이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 여기에 따라 기본 공제 금액도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이상 현재 보유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현재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이 1주택자가 되는 기준도 해당 주택 취득을 해서 다른 주택을 모두 매도한 시점부터 1주택자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택들, 내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주택들이 판매가 된다, 또 매도가 된다 하더라도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다시 책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이것 때문에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보셔야 되고요. 뭐 부득이한 사정, 일시적 1주택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외를 두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어느 정도 시장에 던져놨을 때도 집이 한 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보유기간 2년이 되는 부분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가 이제 올해 12월 달에 과세가 됩니다. 6월 1일 날부터 6월 달에 기준점 잡은 부분을 가지고 12월에 과세가 되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는 2주택 이하냐 또는 3주택자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안에 2주택자이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2주택 이하 종부세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하부터 94억 원 초과라는 총 범위에서 기본 세율이 5월 31일까지는 0.5%부터 2.7%대까지 이렇게 세율이 적용됐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종부세가 그렇다면 5월 31일 이전에 이제 매도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 세율이 적용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뭐 물건들 내놔서 소외화될 만큼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5월 31일 이전 이제 뭐 며칠 남지 않은 5월 달을 뭐 빠르게 또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수는 적다 보셔야 되고요. 변경되는 부분은 0.5%가 최저 세율이었죠. 이게 0.6으로 올라가고요. 최고 세율이 2.7%가 3.0%대로 올라갑니다. 이 조건은 2주택 이하의 종합부동산 세율입니다. 집이 두 채가 넘지 않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내가 집이 세 채가 있거나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두 채가 있거나 집이 세 채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방 쪽에 있는 경우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집이 세 채가 있다는 얘기는 대상 지역, 특히 규제 지역을 벗어나서 있다 하더라도 불구하고 세 채가 넘어간다면 무조건 현재 이 세율이고요. 조정 대상 지역 안에 내가 세 채가 넘지 않지만 조정 대상 지역 안에 두 채가 있다 한다면은 이 세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구간은 똑같습니다. 3억 원부터 94억 원 초과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세율은 최저 0.6%부터 3.2%대까지 이거는 5월 31일까지고요. 다음 달부터는 최저 0.6이 1.2로 2배가 올라가고요. 최고 3.2%가 6%대로 이것도 한 2배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달이냐 6월달이냐 따라서 세금은 거의 2배를 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올해 내야 될 세금이 2배 정도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구간을 봤을 때 비싼 주택이라도 고가 주택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 범위는 넓어지고 금액은 더 커질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매물이 나와서 그 매물이 현재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태까지도 집값이 안정화가 안 된 겁니다. 공급책이 따로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집이 한 채 있는 사람들, 고령자들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를 더욱더 많이 해주는 걸 조건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그래서 60에서 65세, 65세에서 70세 또는 70세 이상 이렇게 세 개 구간을 봤을 때 공제율이 10%, 20%, 30% 이건 5월 달까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세액공제 받는 공제율이 10%, 20%, 30%였는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다음 달부터는 20%에서 30%, 40%, 10%포인트씩 올린 겁니다. 10%포인트씩 올려서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 이건 조건이 1세대 1주택자 나이가 최소 60세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 같은 경우도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까지 따진다고 했죠. 거주기간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보유기간만 이제 나중에, 예전에는 보유기간만 가지고 산정을 했었는데 보유한 주택에 거주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고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3년부터 4년까지 봤을 때 현재 보유는 24%였지만 이거를 반으로 나누어서 12%, 12% 이렇게 나눈다. 반씩 나눈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0년 이상 보유한 부분이 이제 80%대까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던 부분도 현재 보유한 기간 또는 거주 기간이 얼마가 되냐에 따라서 현재 70%에서 80%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내가 얼마나 거주했는지 한번 따져보실 필요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 1세대 1주택자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10%포인트씩 상향을 했고요. 합산 공제료 한도도 당연히 10%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고령자 공제율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 10%씩, 장기보육 특별공제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공제율이 20에서 15년 이상 같은 경우 50%대까지, 공제 한도는 20년에 70%, 21년도 80%대까지 10%포인트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세금, 특히 이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현재 나도 모르게 집값이 올라서 세금이 올라간 경우에 같은 경우는 부담이 될 수 있죠.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세액 공제를 좀 해주고, 거기에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현재 조정 대상 지역,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한테는 더욱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세금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된 걸 아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세금들이 정확하게 어디로 쓰여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이 원활하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공급이 이제 어느 정도 담보가 되지 않는 한 절대로 실효성이 없는 정책들입니다. 여태까지 그래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음 대선 공약에서 어떤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그분이 아마 부동산 대책의 가장 1호로 먼저 세금 정책을 먼저 내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세금 관련해서 참 할 얘기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우리 소장님의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공감하신 부분 참 많으실 거예요. 또 전화번호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전화 1638-3994 열려 있고, 우리 소장님과 또 얘기 나눌 수 있는 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제목은 이제 차기 부동산 정책 기조는 이렇게 잡았는데요. 뭐 실제적으로 지금과 반대로 가면 됩니다. 지금과 반대로 가는 수밖에 없고요. 이거를 조금씩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나, 그래도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이나 내 지역들이 어떻게 변화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 주변 가격이 얼마만큼 결정이 되는가가 어느 정도 정해지겠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1:1 상담이나 무료 상담, 전화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전화 1638-3994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남투자 길잡이 박영신 소장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강남 얘기로 이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만나보실 지역은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2호선, 3호선 교대역과는 걸어서 9분 거리. 시세가 5억 4천에서 5억 7천만 원 잡혀 있네요.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초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지역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강남 지역의 다세대 주택을 뭐 예전에 한 2, 3년 전부터 구입을 하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금액이 될 겁니다. 보통 3억대에서 지금 현재 거의 2억 이상이 오른 상태고요. 그중에서 강남 소초에 있는 지역들의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의 경쟁, 또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공급량이 없는 주택,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더욱더 수요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서초구의 서초동이고요. 그 지역에 이미 준공을 앞두고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3호선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실주택 면적이 40.55제곱미터 12평에 거실과 방 2개를 갖춘 풀옵션 구조고요. 5억 4천만 원부터 5억 7천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실투자 금액이 9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초동에 고급 주택가들이 많죠. 저층 단지에 고급 빌라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요. 거기에 8학군까지 당연히 그 주변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 개발 호재나 희소성 높은 또 신축이다. 또 보유나 거주를 통해서 자녀들한테도 또 현재 권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대학교 건너편 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는 교대역, 2호선, 3호선, 거기에 남부터미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전철역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초와시까지도 차량으로 한 3, 4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경부고속도로 축으로 봤을 때 강남과 서초를 연결하는 지역이다. 서초 방배권부터 해서 양재,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현재 강남, 역삼, 도곡, 대치까지 연결된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집중되는 업무 시설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 주변은 학군 수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학군 수요가 많은 지역이죠. 보시게 되면 현재 그 주변에 서초초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말씀만 들어도 아는 학교들이죠. 또 서초중학교까지 중고등학교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학군 수요가 많이 이 지역을 지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비섬부터 해서 예술의 전당까지 아트밸리 가로수길,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은 연결돼서 이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역의 특화 산업이죠. 그러면서 가로수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권들이 크게 확대될 거고요. 법원단지라든가 그 주변에 또 예술의 전당, 또 현재 종합병원부터 해서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교통 여건들이 상당히 우수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이제 4개가 나온 지가 벌써 7년, 8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공청회도 여러 차례 했고요. 실제 설계부터 해서 굉장히 큰 가닥은 다 잡아놨는데 예산이 문제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는 속도들은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층 구간이 이제 공원이라든가 업무시설과 주거시설 같이 만들어지는데요. 거기에는 반포와 서초와시 구간이 가장 이제 붉은색 라인입니다. 가장 큰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 가격도 영향을 미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헤란로 연장선에 이제 장제터널까지 뚫리면서 서초 방백권 또 사당권까지 연결된 지역이죠. 거기에 또 롯데타운이라든가 삼성부터 해서 대기업들이 있는 현재 강남대로와 테헤란로로 연결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많은 지역이고요. 남부터미널 복합화 사업 실제적으로 이제 저층 단지에 굉장히 이용객도 떨어지고 주변에서 약간 좀 너무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서초구에 걸맞지 않는 지역이다라고 또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터미널부터 호텔부터 오피스부터 영화관, 터미널까지 또 청년 임대주택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겠죠. 역세권 고밀도 개발 지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변 변화가 굉장히 많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5억 4천만 원부터 5억 7천만 원까지 예상되고요. 4억 5천만 원부터 4억 6천만 원까지 전세를 현재 보실 수 있다. 또 예상 실투자 금액이 9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또 이제 월세 같은 경우도 3천만 원 보증금에 120에서 13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이 이제 2억 1천에서 2억 2천만 원 예상하시기 때문에 3억 원에서 3억 2천만 원 들어가서 신축이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고 있는 신축 다세대 빌라였습니다. 네, 저희 지금 강남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서초동 다녀왔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강남구 역삼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고요. 2호선 역삼역과는 걸어서 3분 정도 걸립니다. 시세가 3억 1,700에서 4억 6,300.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역삼동입니다. 2호선 끼고 있고요. 오피스텔이거든요. 어떤 매력이 있는지 설명 들어볼게요. 네.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3분, 강남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딱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여건 상당히 우수하면서 또 업무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테헤란로 바로 주변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준공이 완료되어 있는 주거, 업무를 또 겸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호선 역삼역과 강남역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고 전용 26.19제곱미터, 현재 1.5룸부터 소형 오피스텔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세가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5,700에서 8,3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테헤란로 직장인 수요가 또 증가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충분히 현재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벤처 창업가라든가 1인 창업가들, 청년 창업 수요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또 개발 호재라든가 지속적인 미래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또 그 주변의 변화들, 또 상권이라든가 다양한 직업군들이 많은 업무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헤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 정도 거리, 강남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신분당선 연장선이 또 곧 개통이 되게 되면 이용객은 더욱더 늘어나겠죠. 거기에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주변에 있는 직장 구성들, 또 삼성동에 펼쳐지고 있는 현재 국제로 복합지구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의 수요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젊은 층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은 구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주변에는 상권들이 워낙 좋고요. 강남역 상권까지도 도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입주민들이 굉장히 편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보셔야 되고요. 따라서 혼자 사는 인구들이 가장 많은 지역들로 현재 강남 역삼을 꼽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소형 주택들이 그만큼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주변에 강남역과 역삼역, 선릉역부터 삼성역까지 테헤란로 주변에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주변에는 또 관공서라든가 각종 편의시설들 굉장히 잘 갖춰져 있죠. 거기에 교통여건을 봤을 때는 경기권으로 나가는 모든 버스망들은 다 이 강남역 주변으로 몰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여건이 워낙 많고 생활인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따라서 그 지역이 집가 상승에 의한 또 오피스텔도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듭니다. 오피스텔은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공식이 있긴 하지만 이 지역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꾸준하게 현재 오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르네상스 복합단지 같은 경우 업무시설과 숙박시설, 또 현재 비동 업무시설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업무와 숙박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또 그 주변에 대형 개발 호재인 또 탄천부터 송파까지, 또 영동대로를 중심으로 봤을 때 무역센터부터 현대자동차까지 지하 구간 개발까지 같이 연결되죠. 거기에 현대자동차는 그룹 통합 사업 외에 또 오피스, 판매시설, 호텔, 공연장, 전시장, 컨벤션센터 들어서기 때문에 굉장히 볼거리가 풍성해질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하공간 같은 거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또 D 노선까지도 얘기됐다가 현재 또 설계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켜봐야겠죠. 확정된 노선만 현재 3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공간 개발하면서 6층까지 환승장 만들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역에서 현재 개발되는 범위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전철역 주변으로 가깝게 있는 상업지역들을 현재 지구단 계획부로 연계 개발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용적률도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가가 오르면서 부동산 가격도 같이 상승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전세 임대 시세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5,700만 원부터 8,300만 원 들어갈 것 같고요. 또 월세 같은 거 보증금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그리고 105에서 120만 원 그 이상이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상 대출 금액이 2억 4천만 원부터 3억 4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5,700에서 1억 300만 원 소요가 되는 주거와 업무를 겸할 수 있는 초역세권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역삼동까지 강남 얘기로 함께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소장님과 또 상담 나눌 수 있는 그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네,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이겠죠. 국민들이 현재 주거 안정이라든가 현재 내 집 마련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게 정책의 큰 목적일 겁니다. 단순하게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규제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뺏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방향성이 현재 그 목적에 맞게 움직여야 된다. 차기 부동산 현재 정책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통령 선거가 가장 큰 관건일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면서 대선 공약으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첫 번째 덕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와 관련돼서 본인들이 또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 내가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시면 됩니다. 1대1 무료 상담하고요.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참여와 또 전화 부탁드립니다. 네, 궁금하신 부분은 서울전화 2638-3994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네.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요. 4시 27분 47초 됐네요.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2부 넘어왔고요. 2부에서 두 곡 갈 텐데 지역 얘기를 제가 좀 천천히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만나보실 지역입니다. 호재 백화점이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용산구 청파동에서 1.5룸과 2룸 다세대 주택 만나볼 거고요. 이어서 서울의 중심 마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대, 신촌 등 주요 상권뿐만 아니라 직주 근접의 입지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죠. 마포구 아현동에서 2룸 다세대 주택에 대한 얘기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가실 곳은 용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네, 청파동으로 갈게요. 1.5룸과 2룸으로 만나보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1호선 남영역과는 걸어서 2분 정도 거리, 청파동 시세가 4억 2천에서 5억 9천만 원 정도 잡혀있네요.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황토건축연구소 최영애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그 정부의 그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했고 또 혼선으로 인해서도 굉장히 주택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치를 했지만 2월 4일 대책에도 그 별로 이렇게 혜택을 갖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파트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값과 또 지금 현재 아파트 값이 오르다 보니까 다세대에 대한 부분도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또 돈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일지 또 선택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건 청파동, 지금 현재 용산구지요. 매물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입니다. 청파동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용산구 청파동. 역세권이죠. 1호선 남영역에서 도보로 2분, 숙대역에서 도보로 5분입니다. 완전 더블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곳에는 지금 나름대로의 상당히 상승하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의 다세대를 지을 곳이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 수시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1.5룸과 2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층 건물이고요. 실사용 면적이 40.12에다가 60.04제곱미터이면 나름대로의 평수는 좀 있고 지금 현재 거의 20평면이 한 17평 정도 되는 그런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용산에 지금 현재 1.5룸에서 2룸까지의 가격을 놓고 본다면 4억 2천에서 5억 9천이고요. 투자 금액은 전세 대비해서 투자한다면 1억 7천에서 2억 4천이면 투자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본다면 지금 현재 용산에 대한 부분은 중심이죠. 도심의 중심이기 때문에 입지 조건이 너무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물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입지는 대로에 지금 있기 때문에 더 입지 조건이 좋다라고 강조드릴 수가 있고요. 업무 지역으로 인해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 업무 지역으로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교통 호재는 우리가 용산역이라든가 서울역을 놓고 봤었을 때 그야말로 호재는 최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근무하시는 분들 또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인구 요인 때문에 임차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개발에 대한 부분이 용산역도 개발이 되고 서울역 개발이죠. 서울역이 지금 현재 업무지구로서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고 용산의 캠프킴 비지라든가 용산공원 개발로 인해서 용산에 대한 부분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개발 호재가 많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호재가 참 많다고 지금 강조하셨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호재 얘기 자세히 한번 전해드릴 거고요. 먼저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지 저희 현재 모습, 입지 여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입지는 지금 현재 용산역이죠. 우리가 용산역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KT라든가 ITX라든가 추천을 간다거나 지방을 내려간다든가 또 지하철을 탄다거나 했을 때 모든 게 결집되어 있는 용산역 주변입니다. 또 서울역의 대형역대 지금 현재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의 여기에 또 앞으로도 계속 전철이 추가가 되고 또 여기에 또 GTX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양옆에 서울역과 용산역의 가운데에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또 용산에 이렇게 민족공원이 있죠. 바로 또 여기 보면 남산이 있죠. 우리가 생활에 근린 생활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산공원이라든가 남산을 두 개만 놔도 굉장히 최상의 입지라고 보고 서울에 지금 현재 남산의 대표적인 산 아닙니까? 그래서 전기를 받아서 충분하게 좋은 조건에 좋은 전기를 받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전철을 탄다라고 해도 1호선이나 4호선 또 5호선 모든 것을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면에서는 사통팔달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동차를 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서울역에서 시청에서 서울역을 거쳐서 노량진대교를 지난다고 하면 올림픽도로라든가 강변북로를 탄다라고 해도 바로 진입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의 모습 살펴봤고요. 앞으로의 호재 얘기, 미래를 한번 더 내다보도록 할게요. 네. 용산의 지금 현재 대표적인 우리가 개발 호재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현재 국제업무지구입니다. 이 국제업무지구로 인해서 나름대로 그 옆에는 정비창이라는 곳에 지금 현재 발표가 돼서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만 여기에 지금 현재 업무지구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이 용산역 주변 바로 옆에 지금도 현재 공터로 되어 있죠. 공터로 있어서 언제나 저기가 될까 10년 전서부터 아마도
아마도 15년 전서부터 개발하려다가 이게 다시 또 누수되고 또 다시 또 올라가고 그랬던 그런 부분인데 2019년도에 모든 부분이 지금 현재 법으로나 지금 현재 모든 부분이 끝나서 지금 현재 개발을 시작을 했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용산 쪽에는 이렇게 이 옆에 뭐 전철망이라든가 뭐 용산 신분당선도 들어가고 여기 뭐 KTX라든가 뭐 ITX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도 되지만 여기 수도급이라든가 GTX 모든 게 다 만날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25개의 건물이 111층에서부터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곳의 모든 부분이 다 이 안에서 소화할 수 있고 IT라든가 문화라든가 또 내지는 업무라든가 오피스라든가 다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업무지구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이렇게 삼성동에 있는 그 강남구죠. 삼성동하고 버금가게 있는 잠실에 지금 현재 롯데월드 버금가게 하는 그런 높은 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 또 시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더 뜰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옆에 이렇게 용산공원이 있습니다. 가족공원으로 인해서 지금 미팔군이 지금 이전을 했죠. 평택으로.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그 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2011년서부터 가족공원으로 지금 현재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2014년도에 기본 계획이 되면서 공원 조성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023년도면 가족공원이 이렇게 설립이 돼서 무료로, 그것도 무료 개방을 한다라고 하니까 용산구에 사는 사람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 용산에 안에 있는 지금 현재 이 공원을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2027년도까지 3단계로 인해서 남산공원을 거쳐서 한강까지 모든 게 어우러져서 여기 건설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현재 국제 업무지구라든가 또 여기에 지금 현재 용산공원이라든가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맞물려서 개발이 된다면 아마도 멋스럽게 지가상승은 훨씬 더 올라가겠죠. 하면서 지금 용산역에는 지하철이 지금 현재 많은 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산역에 가지만 이제 GTX도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 건데 이 GTX는 지금 현재 세계 노선 서울역을 통해서 용산까지 오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지금 현재 A 노선, B 노선, C 노선 뭐 다 우리가 GTX라고 그러면 단거리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혜택 때문이거든요. 그동안에 1시간 10분, 1시간 20분, 1시간 걸렸던 이런 부분들이 거의 한 14분, 20분이면 서울역까지 또 용산까지 달할 수 있는 아주 단거리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GTX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또 용산도 다 거쳐가지만 서울역에는 지금 현재 지하가 1호선, 4호선을 타려면 환승하는 그런 부분이 거의 한 10분 이상이 겁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지만 이게 지하로 들어가고 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1호선, 4호선이 환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10분에서 3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끔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서울역에서 용산까지의 지금 현재 철로가 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지상으로 되어 있는 이 철로가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하로 들어가면 지금 숙대역이라든가 또 내지는 노량진역이 조금 노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지하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아주 정비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되면서 남산도 바라봐질 것이고 한강도 바라봐진다라고 하면 그만큼 또 우리가 환경적으로 좋아진다라고 보는데 서울역에도 지금 현재 용산에 지금 현재 숙대역이 역이라면 바로 건너편에 완전 역세권이거든요. 숙대역에서는 뭐 4, 5분이면 되고 노량진역에서는 1호선에서는 2분이면 됩니다만 서울역에서도 뭐 도보로 간다면 한 뭐 6, 7분이면 가능한데 지금 이렇게 북부 역세권 이죠. 서울 북부 쪽으로 걸어온다면 지화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인 건데 앞으로 이 지화가 바로 앞에 있는 그런 부분이 지하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서울시 교육청이 부지가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하는데 지금 정동에 있죠. 서대문 쪽에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교육청이거든요. 근데 신사옥으로 인해서 옛날에 수도여고 자리죠. 지금 현재 숙대역에 있다면 여기에 지금 건물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수도여고가 서울시청 교육청이 지금 현재 한참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면 아마 이전할 수 있다라는 여기에 또 근무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거든요. 그러면 수요는 충분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호재 얘기 들려주셨습니다. 자, 용산구 청파동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호재들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투자 전략 한번 세우겠습니다. 금액 구조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네. 금액은 지금 현재 우리가 용산이 굉장히 우리가 투자하는데 금액이 좀 높다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게 그 원룸과 1.5룸, 2룸 또 3룸이었었을 때 신축으로 본다면 3룸이 그렇게 많지를 않고 지금 2룸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토지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만 해도 우리가 투자 금액이 거의 1억 5천에서 뭐 이렇게 됐습니다. 2억까지 됐습니다만 거의 버금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면 된다라는 부분인 건데 8차선, 그러니까 왕복 4차선이죠. 왕복 4차선에 지금 현재 완전 도로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입지 조건이 아주 뛰어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6층으로 건물이고 1층은 필로티에다가 부족한 그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또 이렇게 차고를 그 기계식 주차장까지 같이 겸해서 놨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4억 2천에서 5억 9천까지 지금 현재 시세가 가고 있고 전세입니다. 전세가 지금 2억 5천에서 3억 5천까지 본다라고 하면 투자 금액은 1억 7천에서 2억 4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액 구조, 갭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세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와 함께 하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하고요. 빠르게 다음 지역 가겠습니다. 저 이번에 마포구 아현동 가볼게요.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2호선 아현역 가깝습니다. 투룸 시세가 4억 7천에서 4억 7천 5백.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개요에서부터 금액 구조까지 이렇게 쫙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아현동 주택을 말씀을 드리는데 아현동이라고 그러면 고층이 이제 11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현동 하면 2호선 지금 아현역에서 역세권입니다. 한 3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투룸 다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세대는 11층으로 되어 있고 4칠이가 거의 한 50세대로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 세대 수는 있는 거다라고 하고 실상면적 39.29이고요. 여기에 보면 베란다 확정해서 14평에 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세가 4억 7천에서 4억 7천 5백인데 전세가 높아서 우리가 증여라든가 종잣돈인가 이런 걸로 충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3,500에서 4천만 원 투자하면 충분하게 증여도 가능하고 조금 우리가 투자 금액이 적은 사람들한테도 입지 조건이라든가 아현동에 대한 부분 장점 살려서 하셔도 아주 후회 없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투자 포인트를 본다면 아현동의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려서 3분입니다. 여기 5호선 공덕역 또 여기 서울역도 바로 두 정거장이면 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뛰어난 교통에 대한 부분은 입지 조건은 최정이죠. 중심에 있고요. 주변에는 지금 대학들이 있습니다. 홍대, 이대, 지금 저기 뭐 연대, 합정동의 신촌에 지금 우수한 상권들로 인접해 있어서 대학가로서 대학로에 젊은이들이 넘치는 그런 혈기가 넘치는 그런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 대학생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대학교가 많듯이 대학생 수요,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교수님, 또 뭐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수요는 풍부하고 또 이 수요가 많다라는 부분은 강화문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종로라든가 명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직장인들도 충분하게 한정거장 또 내지는 도보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직장인의 수요도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아현동 입지를 본다면 우리가 서울역 중심으로 해서 아현동 2호선이죠. 아현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를 놓고 본다면 거의 20억까지 지금 도달했죠. 20억까지 도달했는데 내 돈 3,500만 원, 4천만 원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어디야? 라고 놓고 본다면 이렇게 지금 입지 조건이 좀 상암의 업무지구라든가 여의도의 금융타운도 있죠. 다리만 하나만 지나면 되고 용산의 업무지구 바로 지금 현재 전철 한번 타고 가면 업무지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여기 강남도 지금 현재 강남 우리가 올림픽도로라든가 강변북로 탄다라고 해도 강남 업무지구도 거의 2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중심 지역에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 시내 중심입니다. 시청, 종로, 강화문 어마어마하게 지금 업무 지역이 많기 때문에 수요는 따라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상암 DMC가
경기가 나름대로 상당히 활성화가 돼서 거기가 신도시가 되어 있지요. 그동안에 지금 이곳에는 뭐 이렇게 17만 평이라는 그런 부분을 조성을 해서 첨단 디지털이라든가 IT, BT, NT가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많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아파트도 들어와 있지만 이렇게 영화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미디어 산업들로 형성이 돼서 점점 인구들은 몰려오고 거기 주변에는 가치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학로는 여기에 아현동은 또 내지는 신촌은 젊은이들이 넘치는 그런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홍대 상권을 놓고 본다면 하루에 유동인구 거의 38만 명, 40만 명에 따르는 그런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에 같이 소속돼 있죠. 우리가 서울역이라든가 또 명동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종로, 광화문 모든 상권들로 같이 어우러져 갈 수 있는 홍대 상권이고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인데 이렇게 지금 마포에 보면 합정동, 상수동, 신촌에 주요 상권들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넘치고 이곳에 IT라든가 창업을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권으로 중심지를 자리매김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상암동 DMC 인근에는 이렇게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와 있지만 앞으로의 또 하나의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이곳에 지금 롯데 쇼핑입니다. 롯데 쇼핑이 지금 현재 이렇게 예정지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좀 시간을 끌었던 그런 부분이지만 이제는 여기가 거의가 다 시작 준비 단계까지 왔다라고 보면 우리가 그 스타필드라는 그런 부분이 하남이라든가 지금 제일 마지막에 안성이라든가 또 내지는 고양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신세계에서 이렇게 상암 DMC에다가도 지금 현재 이렇게 롯데 쇼핑 복합이죠. 복합 예정지에서 뭐 이곳에 가면 모든 게 다 영화라든가 오피스라든가 이렇게 복합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마포구에는 지역 병심에 지금 문화생활 할 수 있는 중심지 뭐 신촌이라든가 여기 DMC라든가 홍대라든가 같이 어우러서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향후의 가치가 상승이 충분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월급 배급입니다. 우리가 도로를 놓고 본다면 2호선입니다만 2호선에 지금 아현역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5호선도 있고 경의선도 있고 서울역에 나가면 또 우리가 전철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자동차로 이용했었을 때 뭐 노량진 대교를 걷는다든가 또는 이제 마포대교를 걷는다든가 뭐 원효대교를 걷는다든가 했었을 때 그래도 교통체증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월드컵 대교가 지금 신설돼서 금년도에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면 교통이 분산이 되겠죠. 분산이 되면서 왕복 6차선으로 된다라고 하는데 월드컵에 지금 현재 증산로, 양평 서부간선도로, 그러니까 서부간선도로는 서부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올해 개통이 될 예정이라고 하면 같이 연결이 돼서 원만하게 교통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월드컵 대교 지금 현재 신설 개통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개발 호재 지금 현재 서울역이죠. 서울역이라든가 지금 현재 아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GTX가 얼마만큼 이곳에 닿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 건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외부에서 서울 수도권에서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라 서울 중심에서도 외곽으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역이라든가 용산이라든가 해서 GTX를 타면 뭐 이렇게 뭐 운정이죠. 운정까지는 거의 뭐 20분, 또 내지는 뭐 이렇게 일산까지는 18분, 여기에서 삼성까지는 뭐 14분, 삼성에서 동탄까지는 뭐 18분, 이렇게, 그동안에 뭐 1시간 20분 반 걸렸던 그런 부분들이 30분 건내에 모두 다 이용할 수 있게끔 가깝게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용산하고 서울역 합니다만, 여기에서 약간 벗어난 지금 현재, 아현동에도 충분하게 입지 조건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현동의 지금 개발 호재는 그래도 뭐니 해도 우리가 지금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아현 2구역이 바로 옆에 지금 현재 이렇게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이면 입주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그 주변에는 지금 현재 노후되어 있는 건축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는 염리 4구역이라든가 염리 6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서 개발이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렇게 지금 2구역이 요거는 지금 현재 조감도입니다만
여기 같이 어우러서 살 수 있는, 여기가 지금 25층 건물이라면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은 11층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현재 이 구역이 아마도 여기가 입주가 되고 나면 한 뭐 20억까지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 부분에 나열에 설 수 있는 그런 다세대라고 보시면 앞으로의 미래가치 충분하게 있다라고 보고, 지금 이곳에서 역세권에서 아파트는 그나마 좀 이면도로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다세대는 대로에 있기 때문에 8차선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로에 있기 때문에 가치는 충분하게 높아질 수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빠르게 금액 구조 한번 또 볼게요. 네. 여기서 같이 지금 금액을 놓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바로 그 옆에 아현 2구역에 아파트가 내년에 입주가 된다라고 하면 20억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11층 건물 대로에 있습니다. 같이 버금가는 그런 건물이 4억 7천에서 4억 7천 5백을 버금간다면 전세가 지금 현재 4억 3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3,500에 4천이면 뭐 우리가 조그만 그 투자금 또 내지는 증여로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요, 서울전화 2638-3994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